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몇 가지 뉴스 소식도 있어서 공유할 것들 한번 공유하면서 오늘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빌 게이츠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일 텐데, 이분이 최대 거부 자리에서, 지금은 사실 최대는 아니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원래 항상 몇십 년 동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다가 2위, 3위 이렇게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그보다 더 떨어졌었죠.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최대 거부였었던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최대 거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로 결정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이 브레이킹 뉴스로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돈을 다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 파운데이션이 있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자선기관이죠. 게이츠 재단인데,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20 빌리언 200억 불인가요?를 기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드에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파운데이션에서는 대략 앞으로 매년 6 빌리언이니까 엄청난 거죠. 600억 불에서 9 빌리언까지 2026년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지출을, 자선 사업에 드는 지출액을 늘릴 것이고, 그래서 이걸 위해 본인이 20 빌리언을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번 달에만 해도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또 계속해서 저도 이제 어떤 얘기인지 빌 게이츠의 트위터를 들어가 봤더니, 얘기하는 것은 그간의 여러 가지 좀 세계적인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코비드 가장 대표적인 것일 거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 특히 빌 게이츠가 가장 눈여겨보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기후 변화, 글로벌 워밍이잖아요.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런 것들로 인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 본인이 자기 가진 거의 모든 자산을 파운데이션으로 보낼 계획이다라는 것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세계 가장 부자 리스트에서 eventually 아예 빠져나오겠다, 이제 나는 스텝 다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하고, 이게 결국은 가장 어떤 고통받는,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바라기에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런 프리빌리지를 누려온 사람들이 이와 같은 greater good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억 불을 추가로 재단을 기부하게 되면 재단의 총 기부액은 700억 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빌 게이츠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나 봤더니 2022년 신시기에 지금 1200억 불이더라고요. 그래서 200억 불을 보내더라도 1000억 불이 남네, 굉장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볼 건 아니겠죠. 저도 이와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어떤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가치를 두고 고민한다라는 말씀을 가끔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빌 게이츠가 물론 본인의 재산을 다 자기 가족들이 쓸 일부 재산 남기고는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100억 불이건 아니면 10억 불이건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100억 불을 갖고 있는 게 10억 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게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또한 내가 가진 자선기관, 내가 좋은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선기관의 활용을 세우고 활용한다는 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 몇 차례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판단되어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로자들이 어떤 노조를 설립하는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긴장감이 점점 더 고조된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번 연도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요. 스타벅스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미국 내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노조를 조직하려는 시도가요. 기록적인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하이스트 레벨인 거죠. 지난 6년.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면 이 우선 노동관계위원회라는 데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지원서 또는 진정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장인데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노조를 설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 연도 상반기에 제출한 회사, 진정서, 지원서를 제출한
회사의 숫자가 뭐 1,400개가 넘으면서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0%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굉장히 훌쩍 늘어난 건데 노조를 만들겠다고 한 이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과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들의 사업장이 포함되어서 눈길을 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요. 창사한 이래 계속해서 지금까지요.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었는데 사실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워드 슐츠라고 하잖아요. 그 창업자죠. 그 사람이 본인이요. 블루 컬러, 그 노동자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어떤 아픔 내지는 그런 고충, 문화, 정서를 공유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했던 게 어떤 종업원의 복지, 뭐 교육,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만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임금 수준도 그렇고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저런 베너핏들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유명했는데 그럼에도 최근에 이 노조 결성 이 바람이라는 것은 스타벅스라고 또 비켜가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이 아마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고용 직원 수만 놓고 봐도 두 번째로 많은 그 기업인데 뉴욕에서요. 최근 노조 설립에 대한 어떤 투표를 진행했고요. 가결돼서 처음으로 금년 3월에 이 노조가 결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타주의 창고에서도 이 웨어하우스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배경으로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뉴스가 같이 나왔던 게 억압적인 근무 환경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고용 종업원들이 소송을 하는 것들이 빗발치고 잇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 배경은요. 아마존에서 그동안 이 특히 웨어하우스, 물류 창고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아마존 프라임 해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고 이제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아무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환경, 근무 환경은 뭐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로이터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3,000개의 노티스를 한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발부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직원들의 실수에 대한 것들을 문서화해서 지적하는 그런 노티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중에는 어떤 그 특정 직원에 대해서 물품이 20개가 있는데 뭐 사례로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뭐 19개로 집계해서 올해 동안에 뭐 몇 번을 실수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내에 몇 번 더 실수하면 이제 해고된다라는 그런 경고장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경고장을 받은 사람이 실수를 줄이려고 이제 좀 작업 속도를 늦췄더니만 그랬더니 이제 또 시간당 집계하는 상품 개수가 뭐 원래는 400여 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뭐 한 300개 정도밖에 못해서 그거에 대한 또 질책의 노티스가 떨어졌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 해에 해고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요, 뭐 이 밖에도 직원이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5천여 명이 됐었는데 1년 동안에 13,000장을 보낸 거니까 직원 1명당 뭐 2장이 넘는 거죠. 그래서 받은 거고 경고장의 내용도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새벽 2시 57분이죠. 그때 6분 동안 작업을 중단한 거에 대해서 소명해라. 사유서를 제출해라라는 그런 경고장.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은 4분 초과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주에 뭐 16,000여 개의 물품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 4개가 실수로 나왔다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요. 작업 환경으로 인해 아마존 직원들이 이 노조를 결성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촉진되었다라고 기사가 전하네요. 그래서 최근 금년 3월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분위기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가 잇따랐는데 이 내용은 이 노조 가입이 한동안 저조했었는데 올라간 건 역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컸다라고 하네요. 특히 이제 경기 부양 과정에서 부인난이 많이 발생했죠. 사업장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이 직원들의 입김, 어떤 바잉 파워, 니고시에이션 파워가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고 또 역대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든 대통령, 이 노조 결성에 대한 자유와 권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목소리를 키우는데 힘을 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노조 지도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요 간담회를 같이 여는 등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이게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인상하고 이런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겠으나, 뭐 역시 뒤따르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게 뭐 어떤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나올 수 있는 우려로서 이게 결국은 사측의 입장을 보면 이게 임금의 인상이 고용비 부담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어떤 일자리 감소로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고 신문은 전하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주택 매매 계약의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이 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캔슬하는 거죠. 에스크로 단계에서요. 캔슬하는 게 굉장히 부쩍 늘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뭐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 뭐 주식시장, 뭐 코인 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 뭐 주택시장이라고 해서 혼자 독야청청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 또는 뭐 예상이 있었는데 뭐 예상됐던 대로 이제는 시간을 좀 거쳐서 영향을 미치지만 이게 실제 거래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네요. 그래서 6월달 주택거래 계약을 놓고 보면 에스크로 단계에서 취소한 건수가요. 대략 한 6만 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체 에스크로가 열린 것 대비 한 15%에 달한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예년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최근에 비슷했던 때는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요. 3월, 4월달 그때 한 17%였었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주택을 사려던 사람들이요. 이제 모기지 자금 등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될 텐데 그런 것들로 인해 뭐 주택 매입 비용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라는 우려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반영된 건데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숨을 돌려서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내가 이후에 이와 같은 더 좋은 프로퍼티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건데요. 또 더 나아가서 뭐 몇몇 경제학자들은 최근에 이 금리 인상 분위기에 대해서도 어쨌거나 대략 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물가가 잡히고요. 그리고 금리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거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다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기사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면요. Friends want to hear from you more than you think. 글자 그대로요.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느닷없이 예고 없이 하는 연락이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됐건 간에 그 연락을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가워할 거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뭐 훈훈한 소식인가요? 그래서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의 한 연구진이었는데요. 미국 사람 6,0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네요. 연구에 따르면요. 한동안 이제 연락이 끊겼던 지인과 내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연락을 받은 쪽 서프라이즈잖아요. 의 만족감이 연락하는 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사례로 테스트를 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발신자, 보낸 사람들이 예상했던 받은 사람들의 어떤 만족감을 수치화하고 실제 받은 사람들의 그 만족감을 수치화했을 때 훨씬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 연락하는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높다. 그 만족도가 그 얘기인데 특히 이 연구의 어떤 중요한 성과로서 우리가 보통 지인들에게 연락을 안 하고 그런 이유가 우리 삶이 바빠서 그리고 여유가 없어서 라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연락해봐야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겠지라고 지레짐작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얼마나 반가워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연구의 결과로서는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으니 뭐 더 자주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날 뭐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 I was just thinking of you. How are you? 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안부를 묻는 건데 그럼으로써 내가 당신들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안부를 묻는다라는 것이 훨씬 더 고맙게 여겨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왜 공유하나 싶은데요.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